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경상북도의 대표 도시 구미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가 지금 최고가가 4억 5천. 5천. 근데 아까 비교했던 포항이 6억. 진주도 6억. 양산, 김해도 뭐 6억. 이래저래 하면 6억. 네. 그럼 6억이 아니고 4억 5천인 곳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찾기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경주 한번 가볼까? 경주는 저기 가면 저기 두산 여기 요즘 분양권 상태. 그 녀석이 가는 4억 5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경주 뭐? 프루지오 이런 거 그냥 뭐 2010년식 네. 이런 것들 이거 평수가 36평이긴 한데 네. 뭐 요것도 지금 뭐 3억 8천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좀 오래됐으니까 횡성주공 이런 횡성주공. 것들은 좀 재건축이라서 좀 막 날아가려고 할 거고 그거요. 위에 있는 네.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 2020년 아, 분양권 알고 11월이니까 입주했구나. 네. 이런 친구들 이제 보면은 이런 녀석들 이제 한 4억 지금 뭐. 3억 뭐 8, 9천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주하고 저기 대장이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항하고 아니 구미하고 비교하기에는 경주가 너무 작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크죠. 네. 뭐 가까운 데로 왼쪽으로 가면 뭐 여수도 있고요. 여수? 웅천지구 가도 뭐 전라도로 갈 수도 있긴 하죠. 네. 뭐 네, 경북에서 네. 갈 수도 있지만 전라도에서 가도 뭐 여기도 뭐 인구 한 30만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연식이 좀 됐어요. 또 2010년식이야 벌써. 네. 이것도 근데 시세가 여기 지금 5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3차는 좀 더 새 거라서 좀 더 비싸고. 여거랑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여수 엑스포 쪽 있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뭐 그까지 가야 되나? 뭐 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글로 안 가고 거기 파밀레 쪽 아니면 여기 여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순천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신대주구 쪽 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거기로 갈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대장이 과연 얼마쯤 하나. 이것도 중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5억 5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순천에 똑같은 택지 개발의 중흥인데 여기 5억 5천하고 네. 지금 저기는 4억 5천이잖아요. 네. 맥스가. 일자리도 있고 중소도시 나름 인구 40만인데 4억 5천짜리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단점들이 있긴 하겠죠. 네. 뭐 지역 경기도 조금 외지로 많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도시라고 해서 뭐 일자리가 엄청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절대 평가했을 때 시세는 저렴한 건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 뭐 정말 좋게 봐주면 6억도 봐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동급 레벨일 때 그런 거고 네. 그냥 조금은 뭐 마이너스 해준다고 봐도 한 5억 5천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네. 5억 5천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지금 여수 순천도 그 정도 하니까. 네. 근데 아직 양산이나 김해가 6억에서 또 얼마큼 치고 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거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00%도 올라가겠지.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무시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봐도 한 5억 5천은 가야 된다.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그래서 최소 1억에 지금 마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네. 1억의 마진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엄청 물론 크죠. 전제 조건은 상위 30%, 10%에서 뭐 20%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미 쪽하고 도량이나 뭐 영곡 이런 나머지 위주로. 신축. 네, 남은 신축 위주로. 신축 5년 차는 다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입지 변화에 있어서 미래니까 입지 변화에 있어서 여기가 나름 괜찮은데 힘을 많이 못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택지 개발 지구의 장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 쾌적성과 음.
그리고 그래서 뭐 인프라가 좀 발생한다는 점. 뭐 구도심에서 이미 탄탄하게 갖춰진 입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훈풍이 불어오면 외지 사람도 그렇고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보다 훨씬 후배분들이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할 때 신도시로 올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좀 원래부터 좀 돈이 많았던 분들은 구도심에 살았던 분들은 멀리 안 가고 그 근처에 신축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 분들은 또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미래 변화에 있어서는 어쨌든 택지개발지구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윗동네하고 아랫동네를 좀 비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윗동네가 좀 더 치고 갈 거라고 봐요. 그 지금 이유는 같은 네. 여기는 국가산업단지 여기 공장에 푹 파묻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연기가 일로 와. 최대 단점이네요. 그리고 신도시이긴 한데 여기 보면 아파트만 이렇게 딱 세팅돼 있고 위 아래 요쪽에 이제 상권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쾌적성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아파트도 조금 낡은 느낌 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아직은 좀 횡한 곳도 있긴 한데 점점 좀 채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예쁘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조금 나간 느낌도 들고 어차피 여기는 이 거리가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네. 걸어서 갈 곳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구미 같은 경우는 환경 요소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냐 공단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요 두 개 있을 때 위쪽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변화 포인트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원평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시사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앞으로 이게 지금 봐봐요. 더 샵을 P를 1억 줬을 때 얘가 분양가가 33평 기준으로 3억 6천 평당 뭐 1,000만 조금 넘게 했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매물이 없지만 네. 한 1억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4억 4억 5, 6천 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의 지금 대장을 넘보려고 하잖아요. 시세상으로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5억 5천 간다고 했으니까 얘 5억 5천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저쪽도 확장 단지도 5억 뭐 5천 비슷하게 갈 거고 예. 얘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얘랑 만약에 아까 저 확장 단지랑 탁 싸우면 누가 이길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확장이 이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확장보다 이거 브랜드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파크. 아이파크에 여기 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도 또 세대가 크기 때문에 약간 그 전반적으로 약간 그 탈바꿈화 지역 자체가 그런 느낌 좀 나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저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앵구님은 네네. 6대 4라고 볼 수 있네요. 뭐 그 정도?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는 이미 지금 가고 있는 곳이고 얘는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는 원평동이잖아. 야.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시선은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곳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 측면에서 이게 좀 더 높네요. 네네, 뭐 청량리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수원에 그 수원 역세권 옆에 있는 뭐 재개발 구역도 다 마찬가지였고, 이렇지 않은 발다구 곳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없었거든요.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무슨 뭐 이상한 술집 같은 이상한 게 뭐 있다느니 그런 단점들이 다 있지만 다 극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워낙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준신축급들은 네. 다 그냥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장 신축 대장만큼 못 가지. 그건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자기 길에서, 나름대로 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치고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쏘시개가 원평동이 되는 거고 나머지 시세를 이끌어가는 건 확장 단지가 될 거라는 거고 확장 가면 당연히 어깨 가는 거고 요거 가면 나머지 애들 대장부터 시작해서 신축 봉계동 뭐 10년차 이내 아파트 다 가는 거고 그게 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아파트들도 2010년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다 하나씩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제대로 출발을 못 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 가려고 딱. 엄청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걸 팔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면 이걸 팔아야 저기 더 갈수 좋은 있는 데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싸게 놓으면 팔리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서로 막 날린 거거든요. 이 거래량의 의미가 지금 다 담아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좋은 것들 이제 갈아탈 사람들 빨리 갈아타고 시세 분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물건을 안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지는 못하겠고 사고 싶은 마음은 한가득인데 내 걸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걸 또 이거 빨리 팔고 싶은데 이게 계속 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템포 늦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다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예를 들어 지금 캐슬 프루지오 있었을 때 이럴 때 만약에 내가 그러면 딱 고민하는 부분이 그럼 내가 싸게라도 팔고 갈까? 이 부분 굉장히 고민 많이 그 하거든요. 포인트죠. 일단 그랬을 때 바로 3천만 원 이상 싸게 최대한 매물이 1등으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내놓고 네. 빨리 갈아타게 할 걸 사야지. 아 그럼 내문의 선택은 내가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치고 그럼 네. 3천만 원이라도 깎아서라도 아니 1억 벌고 3천만 원 손해 보면은 7천만 원 그냥 바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이고 1,000만 원만 싸게 했는데 다른 사람 다 1,000만 원 싸게 해놨어. 그럼 이게 팔리냐는 거지. 안 팔리잖아요. 그 사이에 만약에 3천만 원, 4천만 원 더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벌써 지금 이 기회가 엄청 많이 지나간 거고 그러고 나면 실투자금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1군 입지에서 10년 차 이내 아파트는 다 좀 괜찮고 네.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입지가 조금 떨어져도 5년 차 신축이 더 좋다. 투자성으로는 올랐어도 5년차 미만의 신축들이 더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형국동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형 아파트나 네. 뭐 좀 더 좋은 뭐 이런 아파트들 그렇죠. 주거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차라리 좀 입지가 안 좋아도 신축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요거는 공시지가가 지금 보면은 8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보이죠? 1억 미만. 이 8천. 그러니까 이게 요건 뭐냐면 재건축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저층이고 5층짜리고 용적률도 훌륭하고 네. 나중에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주택으로 또 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구미라는 곳이 흐름이 오면 결국은 여기도 떨어질 일은 없고 네. 우상향할 일만 남아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고 그 유동성을 보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어. 수요가 몰릴 걸 좀 보고 네네. 그래서 투자하려면 지금 포인트는 이거는 차라리 저층에다가 주공에다가 80년대 아파트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뭐 95년식 맞아요. 아직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재건축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애매하다는 거죠. 뭐 10층 이상인데 연식이 네, 막 네. 해서 막 복도형 막 이런 거 좀 섞이고 네. 그런 분류의 아파트들 그런 건 애매하죠. 이렇게 매매가가 막 2, 3억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진짜 좀 애매하죠. 2004년식 이런 건 진짜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신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정말 좀 매가가 저렴해서 취득세 중과가 안 받는 걸로 가거나.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다면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 흐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공시지가가 내가 들어갈 때는 8천이었는데 좀만 1년 올랐어. 지나서 1억이 넘어가려면 아무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올 때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트를 굉장히 짧게 잡고 짧게. 들어가야 돼요. 1년 이내도 내가 팔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지금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세가 이걸 배트를 짧게 들어가려면 이건 법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취득세랑 그냥 종부세 다 낸다 생각하고 매가가 종부세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둘 다 해봐야 1,000만 원이면 다 끝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한 3천, 5천 오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배트를 짧게 잡고 탁 하고 팍 나와야지. 근데 그러려면 순발력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도 좀 잘 맞춰야 하고. 네. 그리고 전세가 끼인 상태에서도 또 팔아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약간 스킬 거. 좀 있어야죠. 앞으로 구미는 일단은 불쏘시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원평 이게 불쏘시의 역할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온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동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보통 여기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동들이 오라 하면서 오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쪽, 저쪽, 이쪽으로 약간 막 찢어져 있는 다 느낌. 그렇죠. 찢어져 있잖아요. 도시의 어떤 모양새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빨리빨리 소문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따지면 불로 따지면 불을 가운데에 모아놓으면 불이 엄청 높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불을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눴다고 보면 네, 네. 그 힘이 좀 약해지는 것처럼. 근데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그래야 좀 천천히 가지. 그 차라리 더디면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게. 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실거주 분들도 좀 소문을 늦게 듣게 되고 그래야 먹을 게 저기는 좀- 지금 벌써 4억 5천 하던 게 5억 넘어갔는데 그냥 우리 집 4억에 내놓으면 그래 잘 팔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요즘 단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시세가 단기간 만에 빠르게 오를까? 그 의미는 실제로 현금을 쥐고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디가 괜찮다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들이 빨리빨리 오르는데 이런 지역들은 좀 찢어져 있어서 훨씬 더 괜찮은 이점도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우미 확장 단지를 선택해야 하나? 네. 그러면 아니면 미래에 있는 대장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구도심의 대장을 선택을 해야 하냐? 네, 이거를 뭐 1, 2, 3위로 매긴다고 하면 냉구님 측면에서는 1, 2, 3위를 어떻게 매겨할까요? 뭐 투자 금액을 저는 먼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금액 좀 네, 고민해 그래서 본다. 아마 저기 옥계동하고 확장 단지로 가면 투자 금액이 뭐 그래도 한 1억은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1억 2천에서 적게는 뭐 8천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1억이라고 보고 아까 원평동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니까 네. 그 친구를 살려면 픽만 1억 하면은 사실 1억이 좀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분양가 10% 주면. 네. 이제 그러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대신에 아까 분양권 말고 지금 재개발 권역으로 들어가면 그 물건의 사이즈에 따라 투자금이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걔를 또 검토해 볼 수도 원평 있을 것 2구역 자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같기도 거죠? 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 철저하게 이제 도량동 대장을 그냥 깔끔하게 사도 지금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한 1억 2, 3천 되려나? 네, 1억 한 2천 정도면 될 예, 것 예. 같아요.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선택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투자 금액도 좀 비슷하고 올라갈 것도 거의 비슷하고 수익률도 비슷하게 날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의 다른 포인트가 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 재개발에서 물건 이 간평가가 작은 걸 사서 분담금을 최대한 뒤로 입주 시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최대한 밀어서 초기 예, 투자금이 낮아지는 예. 전략. 네.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중에 좀 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약간 있기는 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머리 아프지 않고 쉽게 말 그대로 좀 편리하게 하려면 확실히 뭐 구도심의 대장과 저희 우미 확장단지 이런 것들을 네. 선택하는 게 좋고 네. 나는 조금 전략적으로 내가 좀 도전하겠다 하면 확실히 불쏘시개에 되어 있는 원평 쪽을 좀 노려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또 뭐 분양권 살 수도 있지. 아직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그럴 깔끔하게 수도 있죠. 피 주고 10% 내고 그냥 쭉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어쨌든 다른 것보다 얘가 더 신축이고 그리고 아이파크의 대단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면 투자 좋죠. 금액도 큰 차이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전략은 사실 투자자보다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죠. 네, 여윳돈 좀만 있다고 하면 피해 주고 분양 10%만 줘도 내가 나중에 한 4, 5년 뒤에 그래도 대장급 정도의 아파트를 지금 근데 나는 가질 사실 수 있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내가 살던 곳에 계속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저기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재테크 욕심은 있고 이사 가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차라리 그런 분양권을 사두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거주하는 데가 있고 실제 네, 내가 사는 네, 곳에서 좀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분들. 네. 왜냐면 그렇게 사두고 나면 입주할 때 전세가가 또 이만큼 또 올라와 있어서 오히려 투자금이 회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큰 돈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우상향하는 시기에서는. 네. 그렇게 가져가면 뭐 똘똘한 걸 하나 가져가면서 일단 재테크도 되고. 좋은 근데, 전략이네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내가 실거주로 다 이사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부모님이랑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회사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자 용도로 하면 뭘 해도 상관없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하기엔 분양권도 참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신경 안 쓰고 어차피 피하고 그 네, 그냥 네, 그냥 네. 10%만 주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이제 고민이니까 분양가를 샀다가 입주 시점에 취득세를 13.4%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주가 된 입주권을 사면 좀 좋겠죠. 그래서 뭐 무주택자나 뭐 그런 분들은 상관없긴 한데 다주택자분들은 입주권이 있다면 걔를 좀 우선적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그럼 뭐 관리처분인가 전으로 해서 네, 건물이 네, 없는 네, 네, 형태 네. 입주권을 사는 게 네. 좋겠네요. 근데 이제 원평 2구역 자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주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입주권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주택이라는 예, 사항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얘는 또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다주택자한테는. 근데 또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놈이 똑같아. 또.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살 거냐 아니면 그 생돈을 국가에 줄 거냐 뭐 이거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양도세 계산할 때고 좀 차이가 좀 있겠죠. 맞아요. 원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뭐 구미의 어떤 미래 변화 그리고 적정 시세까지 살짝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 그리고 구미 이외에도 혹시라도 또 궁금한 지역들이 있다면 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